날씨가 추워지면서 낙상으로 진료를 보시러 병원에 많이 오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척추가 넘어져서 골절되기도 하지만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환자분이 재채기를 크게 하거나 심하게 외상을 겪게 되면은 척추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 골절에 대해서 초반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증의 양상이 좀 독특하기 때문인데요.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가만히 있거나 좀 누워 있으면 통증이 별로 크게 안 느껴지는데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꾸면 증상이 심해진다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척추골절의 시그니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뼈 자체가 으스러져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체중이 실리거나 몸통이 비틀리는 동작에서 뼈끼리 마찰을 일으키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만약에 누웠다 일어날 때 많이 아프다 그렇게 하시면은 파스만 붙이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합니다. 근데 엑스레이 검사 같은 경우는 뼈 모양을 보여주는 검사고요. 뼈가 납작하게 보이더라도 언제 다쳤는지, 어제 다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년 전에 다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MRI 검사가 필수적인데요. 급성골절 같은 경우는 뼈 내부에서 출혈이 있고 부종이 생겨서 쉽게 말해서 뼈에 멍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얗게 빛이 나거든요. 치료가 필요한 진짜 범인을 찾아내는데 MRI가 매우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과잉 진료 없이 딱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40대 젊은 환자분이셨고요. 낙상 이후에 지속적인 통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큰 골절이 보이지 않으셔서 보존적 치료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계속 통증이 발생해서 MRI 촬영을 제가 권유를 드렸고, MRI 상에서는 요추 1번의 압박골절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처럼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지 않은 골절이 MRI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골절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가장 고민이 많으신데요. 그냥 누워 있어도 괜찮냐, 시멘트 시술을 꼭 해야 되냐, 제가 이 기준에 대해서 3단계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는 침상 안정입니다. 일단은 뼈 상태가 많이 중요한데요. 압박이 많이 되지 않았고 신경 손상이 없는 경우에, 쉽게 말해서 골절이 심하지 않았을 때 하는 치료고요. 깁스만 하면서 지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TLSO라는 보조기를 차면서 대소변 볼 때를 제외하고는 약 2주 정도 침대에서 안정 가료를 하는 겁니다. 뼈가 굳을 시간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고령의 환자의 경우에는 좋은 치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자분이 누워서 지내면서 근 감소가 올 수도 있고요. 욕창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폐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침상 안정을 권유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시행하고 효과적인 척추체 성형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 치료를 했는데 계속 통증이 여전할 경우에, 너무 심하게 뼈가 납작하게 이제 부러졌을 경우, 환자분이 너무 고령이시거나 골다공증이 많이 심한 경우에는 척추체 강화술을 조기에 시행하기도 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뼈가 너무 많이 압박이 되면은 꼬부랑 할머니처럼 허리가 굽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척추체 강화술을 조기에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 척추체 성형술 강화술은 전신 마취를 하고 하시나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국소 마취만 하고 엎드린 상태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부러진 뼈 속에 바늘을 넣고요. 그 바늘 안쪽으로 의료용 시멘트를 치약처럼 넣어가지고 뼈 안을 딱딱하게 굳히는 그런 원리입니다. 최근에는 시멘트만 넣는 건 아니고 풍선으로 부풀려서 뼈 모양을 좀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안에 시멘트를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걸 받으시면 통증이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바로 다음 날에 퇴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침상 안정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좀 예방하는데 좀 더 효과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 보실게요. 환자분은 흉추 12번을 이미 진단받고 오신 환자분이십니다. 80대 환자분이시고요. 2주간의 침상 안정을 이미 하셨는데도 계속 허리가 아프시고 걷기가 힘드셔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고요. MRI는 가지고 오셨는데 이미 흉추 12번에서 이렇게 골절선이 좀 보입니다. 보존적 치료에도 계속 환자분이 아프다고 하셔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또 척추 모양이 이미 약간 이렇게 압박이 된 게 보이죠. 이렇게 이제 모양이 좀 변해 있었고요. 그래서 환자분께 척추체 성형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좀 안타까운 케이스였는데요. 이분도 낙상을 하셔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엑스레이 상에서는 골절선이 명확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MRI를 권유해 드렸는데 MRI를 거부하시고 다른 병원에 한의원이나 다른 병원에 가셔서 계속 보존적 치료를 하셨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한 달 동안 계속 치료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지속돼서 저희 병원에 다시 내원을 하셨고요. 내원에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요추 1번에서 골절이 이렇게 보입니다.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많이 좋아지신 상태로 이렇게 퇴원을 하셨고, MRI를 그때 찍었으면 좀 더 골절이 빨리 진단이 되셔서 조금 더 압박이 좀 덜 된 상태에서 치료를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1단계 치료라고 할 수 있는 침상 안정, 그리고 2단계 치료라고 할 수 있는 척추체 성형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척추체 고정술이라고 하는 수술인데요.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치료고요. 언제 하냐면 방출성 골절이라고 해가지고 뼈 조각이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을 때, 그래서 환자분이 마비가 오거나 대소변 장애가 온 경우, 골절이 너무 불안정해서 시멘트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경우, 척추 인대가 끊어진 경우, 이때에는 수술을 해야 되고요. 수술은 나사못으로 척추체를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좀 부러진 곳에 더 이상 무게가 좀 실리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신경을 감압을 해서 장애가 오는 것을 좀 막아주는 이런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체 압박골절 같은 경우에는 많이 흔한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특히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척추 골절 같은 경우에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방하는 게 많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상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가 없겠지만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5세 여성 그리고 75세 남성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골절 위험성을 절반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될 거는 환자분들이 이 시술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멘트 시술을 하셨더라도 뼈와 시멘트가 한 몸이 될 때까지는 최소 2-3개월은 보조기를 잘 차셔야 되고요. 그래서 뼈가 부러진 근본적인 원인인 골다공증을 치료를 잘 하셔야 되고요. 지붕을 고쳤으면 기둥도 튼튼하게 만들어야죠. 낙상 후에 누울 때 심한 통증이 있으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오셔서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찾아보시고 내 몸 상태에 맞는 단계의 치료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서울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조세영이었습니다.